절대 뜨거운 국물에 브로콜리 새싹을 넣지 마세요. 70도 이 온도만 넘어도 효능의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몸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효소가 순식간에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좋으라고 따뜻한 된장국이나 찌개에 새싹을 넣으신 바로 그 정성이 설포라판이라는 귀한 성분이 만들어질 열쇠를 빼앗고 있었던 겁니다. 끓는 물에 데치면 거의 완전히 없어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하시는 이 습관, 사실은 새싹을 헛되이 버리는 길이었던 셈입니다. 오늘은 새싹의 효능을 온전히 살리는 올바른 3가지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중 가장 흔한 실수 하나는 오늘 이야기의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놀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이 그동안 알고 계시던 것과 정반대일 수 있으니까요. 괜찮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새싹이든 나물이든 국에 넣어 따뜻하게 먹으면 몸이 더 편하다고요. 그런데 이 작은 새싹만큼은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오늘 그 이유를 마치 범인을 하나하나 찾아내듯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왜 이 작은 브로콜리 새싹이 그토록 특별한가? 다 자란 브로콜리와는 무엇이 그렇게 다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좋은 뜻으로 하면서도 그 힘을 몽땅 날려버리는 3가지 실수입니다. 세 번째로, 그 실수를 피하고 효능을 온전히 끌어내는 올바른 먹는 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이 성분이 우리 뇌와 면역에 어떤 깊은 관련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67을 넘기신 분들께는 오늘 이야기가 우리 밥상을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한 분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69 정기부님은 마당 한쪽에 작은 텃밭을 가꾸며 지내십니다. 손수 기른 채소로 밥상을 차리는 걸 큰 낙으로 여기시는 분입니다. 3년 전부터는 시장에 나갈 때마다 브로콜리 새싹을 한 팩씩 꼭 사오셨습니다. 채소니까 당연히 몸에 좋겠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끓인 된장국에 그 새싹을 듬뿍 넣어 드셨습니다. 일주일에 나흘, 많으면 닷새는 꼭 그렇게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정기부님은 최근에야 따님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국에 넣으면 정작 중요한 성분은 거의 남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좋으라고 3년을 그렇게 드셨는데 말이죠. 그런데 따님이 알려준 대로 방법을 바꿔보시고는 몇 주 만에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셨다고 하십니다. 똑같은 새싹, 똑같은 한 팩인데 대체 무엇이 달라졌던 걸까요? 정기부님이 3년 동안 놓치고 계셨던 그 한 가지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신 분 분명 계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새싹을 사오시면 국에 넣으시나요? 아니면 그냥 생으로 드시나요? 잠깐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따뜻한 국이나 찌개에 넣어 오셨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실 이유가 하나 더 생긴 셈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대체 이 손톱만한 새싹 안에 무엇이 들었길래 다 자란 브로콜리보다 20배에서 100배 가까운 힘을 가졌다고 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놀랍게도 식물이 세상에 갓 태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 숨어 있습니다. 브로콜리 새싹은 씨앗에서 싹이 튼 지 3일에서 닷새 정도밖에 되지 않은 말 그대로 아기 채소입니다. 이 시기의 새싹은 씨앗 속에 고이 모아두었던 온갖 방어 물질을 온몸에 잔뜩 지닌 채로 바깥 세상으로 막 뻗어나오는 중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어머니에게서 받는 첫 젖속에 특별한 면역 성분이 가득 들어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여리고 무방비하기 때문에 오히려 몸속에 가장 큰 힘을 품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진하게 농축되는 것이 바로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의 재료입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설포라판은 우리가 흔히 아는 비타민 같은 성분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비타민은 말하자면 한 번 쓰면 사라지는 방패와 같습니다. 녹이 하나 생기면 방패 하나로 그것을 막아주고 자기는 소모되어 버리는 식이죠. 그런데 설포라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설포라판은 우리 몸속 세포 깊은 곳에 있는 어떤 큰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설포라판은 한 명의 뛰어난 지휘관과 같습니다. 자기가 직접 칼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대신 그동안 잠들어 있던 우리 몸속 군대 전체를 깨웁니다. 그리고 온몸 구석구석에서 녹과 독소와 맞서 싸울 준비를 시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지휘관이 한 번 명령을 내리면 그 효과가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방패 하나로 녹 하나를 막는 것과 군대 전체를 일으켜 세우는 것,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바로 이 설포라판의 재료가 다 자란 브로콜리보다 20배에서 100배 가까이 이 작은 새싹에 담겨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 자란 브로콜리 여러 송이를 먹어야 얻을 수 있는 힘을 새싹 한 팩으로 채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힘을 우리가 매일 손수버리고 있었다면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잠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힘을 놓치고 산다는 건 단순히 좋은 걸 하나 안 먹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이 낮은 상태로 계속 머무른다는 뜻입니다.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은 게 아닙니다. 증상이 없는 동안에도 몸속에서는 우리 몸속에 녹이 조용히 쌓여갑니다. 젊었을 때는 이 녹을 몸이 척척 알아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그 처리 능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라면 막을 수 있었던 일들이 소리 없이 쌓이다가 뒤늦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 귀한 성분이 그렇게 쉽게 사라져 버리는 걸까요? 여기에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사실 설포라판은 새싹 안에 처음부터 완성된 채로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참 중요한 대목인데요. 새싹 안에는 글루코라파닌이라는 재료와 미로시나제라는 효소가 따로따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세포 안에서 서로 다른 방에 나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둘이 만나야만 비로소 설포라판이 탄생하는 구조입니다. 이걸 성냥에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성냥개비 하나와 성냥갑 옆면의 거친 마찰면, 이 둘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절대 불이 붙지 않습니다. 두 개가 서로 부딪혀야 비로소 불꽃이 피어오릅니다. 글루코라파닌과 미로시나제도 똑같습니다. 재료와 효소, 이 둘이 만나야 설포라판이라는 불꽃이 생깁니다. 그러니 이 둘의 만남을 방해하는 행동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범인인 셈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럼 나는 지금까지 그 만남을 도와주고 있었나 방해하고 있었나 하는 의문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방해하는 쪽에 서 계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뜻으로 말이죠. 지금부터 그 범인을 하나씩 지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범인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 범인은 바로 열입니다. 설포라판을 만드는 두 성분 가운데 미로시나제라는 효소는 열에 아주 약합니다. 70도만 넘어가도 그 활성이 뚝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팔팔 끓는 국이나 데친물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료는 있는데 불을 붙일 성냥면이 사라진 셈입니다. 끓인 물에 데치면 이 효소가 거의 완전히 사라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된장국, 찌개, 국수, 국물, 몸에 좋으라고 따뜻한 음식에 새싹을 넣으셨던 바로 그 행동이 설포라판이 태어날 열쇠를 빼앗아 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셨습니다. 나물은 데쳐서 무쳐야 제맛이고 국에 넣어야 부드럽다고요. 당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텔레비전에서도 그렇게 말했고 어머니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다른 나물은 데쳐 먹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브로콜리 새싹만큼은 사정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챙겨야 할 새싹의 진짜 힘은 열에 약한 그 효소가 살아 있어야만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효소가 죽으면 재료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냥개비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불이 붙지 않으면 그저 나무 막대일 뿐인 것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주의 정기부님이 바로 이 첫 번째 범인에게 3년을 당하고 계셨던 겁니다. 매일 아침 끓인 된장국에 새싹을 넣으셨으니까요. 정성은 가득했지만 그 정성이 오히려 효능을 지워버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좋은 마음이 잘못된 방법을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포항에 사시는 66 오태식님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오랫동안 배를 타셨던 이분은 은퇴 후에 건강을 챙기겠다며 새싹을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새싹을 살짝 데쳐서 초장에 찍어 드셨습니다. 물컹한 게 싫어서 뜨거운 물에 잠깐 담갔다 드셨다고 합니다.
본인은 더 깨끗하고 안전하게 드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물이 효소를 다 앗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새싹을 드실 때 따뜻하게 드시나요? 아니면 차갑게 생으로 드시나요? 만약 국이나 찌개에 넣어 오셨다면 또는 살짝 데쳐 오셨다면 바로 오늘부터 그 방법을 멈추셔야 합니다. 왜 멈춰야 하는지 이제 아셨을 테니까요. 이해되시죠? 물론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 익혀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냐고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싹 안에는 열을 가해도 어느 정도 남는 성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식이섬유도 있고 다른 영양소도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설포라판, 그 지휘관 같은 성분만큼은 열 앞에서 거의 무너진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값진 것을 잃는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니 첫 번째 범인열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브로콜리 새싹은 뜨거운 국물, 찌개, 데치기와는 상극입니다. 익히는 순간 가장 중요한 힘이 사라집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이야기의 3분의 1은 얻어가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열만 조심하면 다 될까요? 아닙니다. 두 번째, 범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범인은 정성이 많은 분일수록 더 잘 걸려드는 아주 교묘한 녀석입니다. 두 번째 범인은 물에 오래 담가두는 것입니다. 새싹을 사오시면 대부분 어떻게 하십니까? 깨끗이 씻어야겠다는 마음에 넓은 그릇에 물을 받아 한참을 담가두시죠. 먼지도 빼고 혹시 모를 농약도 씻어낸다는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새싹에 담긴 소중한 성분의 상당수는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에 오래 담가두면 설포라판의 재료인 글루코라파닌을 비롯한 성분들이 조금씩 물속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성껏 씻는다는 그 행동이 오히려 영양을 물에 흘려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정성이 많은 분일수록 더 오래, 더 꼼꼼히 담가두십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범인은 부지런하고 깔끔한 분들을 더 잘 노립니다. 참 얄궂은 일이죠. 원주에 사시는 73 남기철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시내버스를 운전하셨던 분입니다. 워낙 깔끔한 성격이라 새싹을 사오시면 30분이고 1시간이고 물에 담가두셨다가 드셨습니다. 본인은 그래야 마음이 놓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담가둔 물이 뿌옇게 변하는 걸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 뿌연 물 속으로 좋은 성분이 함께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흐르는 물에 가볍게 살짝 헹구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래 담가 둘 필요가 없습니다. 20초, 30초면 됩니다. 먼지는 흐르는 물에도 충분히 씻겨 내려갑니다. 담가두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영양은 물에 녹아 사라진다는 것. 이것만 바꾸셔도 우리가 잃는 것이 확 줄어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범인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할 때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겠다고 약속했던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무엇일 것 같으십니까? 바로 잘 씹지 않는 것입니다. 새싹은 가늘고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몇 번 우물거리다 그냥 삼켜도 넘어갑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큰 손실이 숨어 있습니다. 앞에서 성냥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글루코라파닌과 미로시나제가 만나려면 세포가 물리적으로 부서져야 합니다. 세포라는 벽이 깨져야 서로 다른 방에 있던 두 성분이 비로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씹지 않으면 이 세포벽이 온전히 남습니다. 세포가 부서지지 않으면 둘은 영영 못 만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애써 열도 피하고 물에 오래 담그지도 않고 생으로 잘 드셨는데 마지막에 대충 삼켜버리면 그 모든 노력이 반쯤 헛수고가 됩니다. 성냥개비와 마찰면을 나란히 두고도 서로 그어주지 않은 것과 같으니까요. 그래서 새싹은 반드시 꼭꼭 씹으셔야 합니다. 입안에서 오래 천천히 씹을수록 세포가 더 많이 부서지고 그만큼 설포라판이 더 많이 생깁니다. 잘 씹는 것만으로도 같은 새싹에서 얻는 힘이 달라집니다. 돈 한 푼 안 드는 방법입니다. 집에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순간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명의 범인을 만나보셨습니다. 첫째는 열, 둘째는 물에 오래 담그기, 셋째는 잘 씹지 않기. 이 세 가지가 그 귀한 설포라판을 거의
완전히 앗아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셨으니 이제 오늘부터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인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먹어야 그 힘을 온전히 살릴 수 있을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은 복잡한 데 있지 않습니다. 더 단순하고 오늘부터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것 안에 있습니다.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세포를 부수는 것, 그리고 시간을 두는 것.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세포를 부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잘게 써는 것입니다. 칼로 새싹을 대충 서너 토막에서 다섯 토막으로 썰어만 주셔도 글루코라파닌과 미로시나제가 만날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아주 곱게 다지실 필요도 없습니다. 굵게 툭툭 썰어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썰기만 해도 세포벽이 깨지면서 성냥이 그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썰고 나서 곧바로 드시지 마십시오. 썬 다음에 10분에서 30분 정도 그대로 상온에 두셨다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썰자마자 바로 먹으면 설포라판이 만들어지는 반응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입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썬 뒤에 10분에서 30분 두면 설포라판의 양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에 새싹 속에서 조용히 지휘관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실천은 정말 쉽습니다. 요리를 시작할 때 맨 먼저 새싹을 썰어 작은 접시에 담아 두십시오. 그리고 다른 반찬이나 국을 준비하십시오. 이것저것 하다 보면 10분, 20분은 금방 지나갑니다. 상이 다 차려질 무렵이면 새싹 속에서는 이미 설포라판이 넉넉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저 순서를 조금 바꾼 것 뿐인데 우리가 같은 한 팩에서 얻는 힘이 크게 달라지는 겁니다. 또 하나 아주 편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냉동 보관입니다. 썰어둔 새싹을 조금씩 나눠 냉동실에 넣어두시면 얼었다 녹는 과정에서 세포가 부서지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칼로 써는 것과 비슷한 일이 냉동실 안에서 벌어지는 셈이죠. 드시고 싶을 때 꺼내서 상온에 잠깐 두었다 드시면 됩니다. 한 번에 많이 사서 나눠 얼려두면 버릴 일도 줄고 훨씬 편합니다. 절약도 되고 손도 덜 가니 일석이조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지혜를 더 보태드리겠습니다. 효과를 더 높이는 조합입니다. 물을 갈아 만든 무즙, 그리고 나토 같은 발효 음식이 좋은 짝이 됩니다. 이런 음식들은 미로시나제와 비슷한 성분을 바깥에서 더 보태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냥면을 하나 더 얹어주는 셈이죠. 특히 발효콩과 함께 드시면 피의 흐름을 돕는 성분과 혈관을 안에서 지켜주는 설포라판이 만나 두 방향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방법이 참 소박하죠. 비싼 약도 필요 없고 특별한 기계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칼 한 자루 작은 접시 하나면 됩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오늘 저녁 밥상부터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는 이걸 스스로 조절할 힘이 있습니다. 작은 순서 하나하나가 우리 몸을 위한 든든한 투자가 되는 겁니다. 목포에서 시장 좌판을 오래 하신 69 서말려님이 바로 이 방법으로 달라지셨습니다. 예전에는 새싹을 국에 넣어 드셨는데 썰어서 접시에 두었다가 무즙과 함께 드시는 걸로 바꾸셨습니다. 그랬더니 몸이 개운해지는 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복잡한 걸 한 게 아닙니다. 그저 순서를 바꾸고 잠깐 기다린 것 뿐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챙기면 좋을 실전 요령들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오래 이어가시려면 알아두면 편한 것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그렇게 좋은 성분이라면 그냥 약이나 영양제로 먹으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좋은 질문입니다. 요즘은 좋다는 성분마다 알약으로 나오는 세상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도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설포라판은 재료와 효소가 만나야 비로소 생기는 성분입니다. 알약 하나에 그 살아있는 만남을 온전히 담기란 쉽지 않습니다. 반면 새싹은 그 재료와 효소를 자연 그대로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썰고 씹기만 하면 몸 안에서 바로 그 만남이 일어나는 겁니다. 게다가 새싹에는 설포라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식이섬유도 있고 다른 여러 영양소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자연이 우리를 위해 오랜 세월에 걸쳐 한 팩 안에 골고루 담아둔 셈입니다. 그러니 값비싼 영양제를 따로 사기 전에 우선 이 소박한 새싹을 제대로 먹는 법부터 익히시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병원비도 약값도 아끼면서 말이죠. 우리 세대는 이런 절약의 지혜에 밝은 분들이 많으시죠. 그렇다면 대체 얼마나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매일 한 줌 정도를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한 번에 몰아 드시는 것보다 적은 양이라도 매일 이어가시는 편이 낫습니다. 우리 몸은 갑작스러운 큰 변화보다 작은 것을 오래 반복하는 걸 더 좋아하니까요. 시간대는 아침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침 식사에 곁들이면 하루를 여는 든든한 습관이 됩니다. 기존에 이미 하고 계신 습관에 살짝 얻는 게 요령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시죠. 그 다음 밥상을 차리시죠. 그 밥상에 썰어둔 새싹 한 접시를 더하는 겁니다. 새로 없던 일을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흐름에 하나를 끼워 넣는 겁니다. 그래야 오래 갑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무엇을 드시나요? 밥과 국을 드시나요? 아니면 빵이나 과일을 드시나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잘게 썰어 잠깐 둔 새싹 한 접시를 더하실 수 있는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 하나면 오늘 이야기의 절반은 실천하시는 겁니다. 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새싹은 금방 물러서 오래 못 두는데 어떻게 매일 먹느냐는 걱정이죠. 맞습니다. 새싹은 신선할 때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냉동 보관이 그렇게 유용한 겁니다. 사오신 날 바로 씻어 썰어서 나눠 얼려두시면 물을 걱정 없이 매일 조금씩 꺼내 드실 수 있습니다. 장을 자주 못 보시는 분께는 이 방법이 특히 든든합니다. 그리고 사오실 때는 잎이 싱싱하고 색이 선명한 것을 고르십시오. 뿌리 쪽이 물러 있거나 냄새가 나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집에 오시면 되도록 빨리 손질해서 냉장이나 냉동으로 나눠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요령 하나하나가 버리는 것을 줄이고 같은 돈으로 더 많은 힘을 얻게 해줍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생각보다 별거 아니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대단한 결심이나 큰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썰고 잠깐 두고 꼭꼭 씹는다. 이 소박한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차이가 쌓이면 우리 몸에는 결코 작지 않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오랫동안 굳게 믿어온 한 가지 생각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채소는 익혀 먹어야 소화가 잘 된다는 믿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저도 오래 그렇게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날 것은 속이 부담스러우니 익혀 먹으라고들 하니까요. 물론 어떤 채소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브로콜리 새싹처럼 여린 새싹은 사정이 다릅니다. 워낙 부드러워서 생으로도 속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오히려 잘게 썰어 꼭꼭 씹으면 소화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그러니 익혀야 편하다는 그 믿음 때문에 새싹까지 국에 넣어 오셨다면 이제 그 생각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새싹만큼은 생으로 썰어서 씹어서 이 세 가지가 정답입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것 잘 압니다. 그래도 이유를 아셨으니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가시면 됩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이 새싹을 사서 드시는 분들 가운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올바른 방법을 알고 계신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10분이 사드신다면 그중 제대로 드시는 분은 손에 꼽을 정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들 좋다는 말만 듣고 사서 각자 편한 대로 드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이미 앞서가고 계신 셈입니다.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집니다. 우리 세대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대로 배부르게 먹는 게 최고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살림하느라 정작 내 몸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애쓰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를 챙길 수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챙길 자격이 충분한 분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젊었을 때 못 챙긴 내 건강, 이제라도 챙기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배운 이 작은 방법 하나가 손주와 더 오래 놀아줄 힘이 되고 자식에게 짐되지 않는 든든한 미천이 됩니다. 새싹 한 접시를 제대로 드시는 그 작은 정성이 먼 훗날 큰 차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집에 계신 어르신께 또 건강을 걱정하는 이웃과 벗에게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그분들의 밥상도 함께 달라집니다. 좋은 것을 나누는 것만큼 뿌듯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우리 세대가 가진 지혜는 바로 이렇게 서로를 챙기는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새싹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우리 뇌와 면역에 얽힌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오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61을 넘기신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억력의 변화입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물건 둔 자리가 생각나지 않고요. 그 걱정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설포라판이 바로 이 뇌 건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안동에서 오래 농사를 지어오신 이른 하동수님의 이야기부터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오랜 세월 어머니의 치매 병간호를 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본인의 앞날이 무척 걱정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식생활부터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로 매일 아침 나토에 잘게 썬 새싹을 곁들여 드시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게 하루의 습관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먹는 것에 마음을 쓰는 것만으로도 내 앞날에 조금씩 책임을 지고 있는 기분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하동수님이 느끼신 건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보다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는 하루가 마음을 훨씬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는 참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설포라판이 뇌 건강과 관련이 있다는 걸까요? 그 원리는 천천히 진행됩니다. 우리 뇌의 신경세포는 나이가 들면서 활성산소, 말하자면 녹의 손상과 염증의 영향을 조금씩 받아갑니다. 젊을 때는 이 녹을 재빨리 처리했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그 처리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녹이 쌓이면 마치 불씨가 계속 그을리듯 염증이 신경세포를 서서히 괴롭힙니다. 비유하자면 피복이 벗겨진 전선과 비슷합니다. 언제 합선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여러 연구기관의 보고에서는 설포라판이 뇌 안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치매의 원인 물질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물질이 쌓이는 것을 억제하는 데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도 이야기됩니다. 이 아밀로이드 베타는 뇌 속에 조금씩 쌓여가는, 말하자면 뇌의 녹과 같은 것입니다. 설포라판이 지닌 그 방어 시스템의 큰 스위치가 이 녹의 축적을 억제하는 데 관련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매일의 밥상에서 뇌 건강을 지키는 아주 뜻깊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면역과의 관계도 짚어보겠습니다. 설포라판이 몸속 염증을 가라앉히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본래의 힘을 발휘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휘관이 군대를 깨우고 정돈해주면 병사들이 제 역할을 하기 쉬워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연쇄적인 흐름에 여러 연구기관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새싹을 먹는 것만으로 치매를 완전히 막을 수 있다고는 누구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정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매일의 식사라는 습관 속에서 뇌와 면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해볼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렵지도 않고 돈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니니까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이 확실한 한 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꼭 당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드시는 약이 있으시거나 지병이 있으신 분은 새로운 것을 크게 늘리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어디까지나 건강을 돕기 위한 정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몸을 가장 잘 아는 분은 늘 곁에서 살펴주시는 그 선생님입니다. 이 정보를 잘 활용하셔서 더 좋은 질문을 선생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잠시 우리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 많은 것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지금처럼 건강 정보가 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던 대로 따라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식을 키웠고 우리 손으로 살림을 일구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몸은 늘 뒤로 밀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을 돌볼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가 우리 건강을 챙기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가족을 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우리 손주와 더 오래 웃을 수 있고 우리가 튼튼해야 우리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건강은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부터 시작해 봅시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밥상에 썰어둔 새싹 한 접시를 더하는 것부터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그 작은 정성이 쌓이면 우리 몸은 반드시 답을 합니다. 우리 세대가 가진 가장 큰 힘은 바로 이 꾸준함입니다. 우리는 한번 마음 먹으면 오래 이어가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과도 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웃, 우리 벗, 우리 형제에게 슬쩍 전해주십시오. 우리가 아는 것을 우리끼리 나눌 때 우리 모두의 밥상이 함께 건강해집니다. 그것이 우리 세대의 정이고 지혜입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머릿속에 하나씩 다시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브로콜리 새싹에는 설포라판의 재료가 다 자란 브로콜리보다 20배에서 100배 가까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방패 하나로 녹 하나를 막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 방어 시스템 전체를 깨우는 지휘관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새싹 한 팩에 그만한 힘이 담겨 있는 겁니다. 둘째, 그 힘을 앗아가는 3명의 범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범인은 열입니다. 70도만 넘어도 중요한 효소가 힘을 잃으니 뜨거운 국이나 찌개 데치기는 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범인은 물에 오래 담그는 것입니다. 좋은 성분이 물에 녹아 빠져나가니 흐르는 물에 살짝만 헹구십시오. 세 번째 범인은 잘 씹지 않는 것입니다. 세포가 부서져야 성분이 만나니 반드시 꼭꼭 씹으셔야 합니다. 셋째, 효능을 온전히 살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새싹을 잘게 썰어 10분에서 30분 정도 상온에 두었다가 드십시오. 그 짧은 시간에 새싹 속에서 설포라판이 넉넉히 만들어집니다. 많이 사서 나눠 냉동해 두면 편하고 절약도 됩니다. 무즙이나 발효콩과 함께 드시면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설포라판은 뇌 속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매의 원인 물질이 쌓이는 것을 억제하는 데에도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됩니다. 또한 면역세포가 제 힘을 내도록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새싹만으로 병을 완전히 막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니 지병이나 드시는 약이 있으시면 반드시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조금 벅차게 느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썰어라, 시간을 둬라, 씹어라 이것저것 많다고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자, 숨 한번 크게 쉬시고요. 오늘 이야기에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이것입니다. 썰어서 10분 두었다 드십시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설포라판의 힘을 크게 살리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천천히 하나씩 몸에 익히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려움 속에서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을 가지고 살자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많은 사람이 모르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되셨으니까요. 그 육지, 우리의 하나뿐인 이 몸을 바르고 지혜롭게 지켜주는 진짜 힘이 됩니다. 작은 순서 하나를 바꾸는 그 마음이 우리 몸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밥상을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곁에 새싹을 국에 넣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살짝 전해 주십시오. 그 한 번의 나눔이 소중한 분의 밥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 건강 챙기며 오래오래 함께 웃는 날들이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참 고맙습니다.